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이기원의 소음통신대 117화입니다. 사실 2주 조금 넘었죠. 원래는 제가 휴가가 월요일까지였거든요. 19일까지. 그래서 주말에 한번 나와서 이거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휴가기도 하고 그래서 못 만들었어요. 근데 화요일날 출근했더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못 만들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이걸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중추돌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다중추돌 사고. 자, 이번에는 좀 빨리 할 거예요. 제가 너무 길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1번, 2번, 3번 차량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차량이 있는데요. 이 사고에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답변하신 분 틀렸어요. 자, 이 사고가 차량 세대가 뒤에서 박는 건 충돌이라고 하지 않고 추돌이라고 하거든요. 추돌한 사고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죠. 근데 다중 추돌 사고에서 세대 이상 한 대 서 있고 뒤에서 박은 거는 뭐 깔끔하죠. 그런데 세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차가 세대예요. 그러면 무조건 샵 1. 이 차가 뭔가 특별히 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신호 받아가지고 섰다. 뭐 고속도로 그간 쭉 가다 보면 차가 밀려있길래 밀려서 그냥 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체 차량들 쭉쭉 가다가 서서 뭐 서 있는데 뒤에서 뭐 우당다닥 했다. 이 차가 뭔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다가 신호 받아 서고 뭐 이런 내용이라면 무조건 피해자입니다. 자, 이 차 뒤에서 박은 차 자기 뒤에 없어요. 앞에 얘가 뭐 특별히 뭐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냥 섰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예요. 얘는 이런 사고 있을 수 있어. 유형. 자, 첫 번째 유형 이거죠. 1, 2번 정차 서 있는데 3번이 쭉 밀은 거예요. 3번 얘를 박아서 얘가 밀려서 박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얘는 피해자예요. 2번 피해자. 1번 경우에 피해자. 얘도 피해자. 얘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자, 2번 케이스. 2번이 박았어. 쿵. 그리고 나서 2번을 다시 3번이 또 박았어. 쿵. 그러면 얘는 2번 케이스에서는 얘한테는 가해자, 얘한테는 피해자.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있냐? 아니요, 다른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냐? 어쨌든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볼게요. 파손 부위는 어딘가요? 파손 부위는 1번 차 뒷부분, 2번 차 앞부분, 2번 차 뒷부분, 3번 차 앞부분이겠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그러면 1번 케이스 3번이 그냥 다 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차 앞부분은 3번 차의 자차로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요 뒷부분, 앞부분, 그리고 1번 차 뒷부분, 요거는 요 3번 차의 대물로 다 해줘야 돼요. 3번의 대물과 자차로 다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 케이스, 요런 사고도 잘 나거든요. 끼 앞에 차가 신호받아 섰는데 뒤에 차 별 생각 없이 달려오고 있다가 앞에 쿵 박고 그 뒤에 또 쿵 박아버린 쿵쿵. 예, 여러 대 사고 날 때는요 쿵쿵쿵쿵 뭐 이런 사고도 나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얘가 먼저 박았어. 그러면 얘가 박은 부분은 얘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케이스에서는 1번 차량의 뒷부분은 그리고 2번 차의 앞부분 요거는 2번 차가 해결해요. 그리고 2번 차 뒷부분 요거 그리고 3번 차 앞부분 요거는 3번 차가 해결해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 1번 차 뒷부분은 2번 차의 대물로 될 거고 2번 차 앞부분 요거는 2번 차의 자차로 될 거예요. 그리고 2번 차 뒷부분 요거는 3번 차의 대물로 될 거고 3번 차 앞부분 요거는 3번 차의 자차로 될 거예요. 복잡하다고?
뭐 복잡해도 뭐 별 상관없어요. 누가 하냐? 뭐 보상과 담당자들 다 알아서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물이 아니에요. 대물은 깔끔해요. 근데 대인이 문제예요. 대인. 사람 다친 거. 자, 1번 케이스예요. 1번 케이스에서는 많은 것을 따져야 돼요. 물론 요 2번 케이스에서도 뭘 따져야 되냐면 따질 수 있냐면 대물은 따질 게 없어요. 따질 게 없는데 자 대인에 들어가면 사람 다친 거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자 보세요. 1번 케이스예요. 서 있는데 뒤에서 밀었어요. 그러면 다 운전자밖에 없다고 합시다. 다 한 사람만 타고 있어요. 자, 이 운전자의 치료나 부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요거는 3번 차가 대인을 2명 해서 다 처리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2번 케이스예요. 얘가 먼저 받고 그리고 얘가 박았어요. 그런데 이 2번 케이스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이 2번이 1번을 박아서 1번이 퉁 튕겨 나가버린 거야. 안 붙어 있었던 거지. 그리고 3번이 2번을 박았어요. 3번이 2번을 박고 나서 저 1번까지 밀려가지 않고 저기끼리만 그냥 붙이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충격을 한 번밖에 안 받았죠. 2번한테. 그죠? 그러니까 1번 차의 대인은 누가 해줘야 돼? 2번이 해줘야 돼. 그리고 2번 차의 대인은 요거 누가 해줘야 돼요? 얘가 해주는데 3번 차에서 50%만 해줘요. 과실을 50%로 잡아서 해줘요. 왜냐? 얘가 앞에 먼저 박으면서 다치고 뒤에서 또 박으면서 또 다친 거잖아요. 근데 앞에 박으면서 다친 게 어느 정도인지 다시 뒤에서 받치면서 다친 게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입증할 수 있어 없어? 보통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50% 하는 거예요. 2번 차 운전자는 입에 개거품을 물겠죠. 내가 말이지 앞에 박을 때는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그냥 거의 뭐 부딪히는 듯 마는 듯 콩 박았는데 뒤에서 꽝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입증할 수 없다면 블랙박스 영상 있다 해가 해도 블랙박스 영상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는 콩 박고 뒤에서는 꽝 박았다 하잖아요. 블랙박스 보면 그냥 쿵쿵이에요. 그냥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 차의 운전자의 대인은 3번에서 50%만 해줘요. 처음 부딪힐 때 다친 거, 두 번째 부딪힐 때 다친 거 반 딱 나눠가지고 50%만 이렇게 해줘요. 그럼 3번 사람 다친 거는 그건 자기 자손으로 해야지. 자손이나 자손 가입하지 마세요. 자상으로 가입,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세요. 자상으로 해야지.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두 대가 붙어 있었어. 쾅 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보통 붙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붙어 있는데 뒤에서 3번 차가 또 박은 거야. 그러면 그 충격이 붙어 있거나 약간 떨어진데 박아서 다시 밀어서 또 한 번 더 박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1번 차에 충격이 2번 가해졌어요. 2번 차가 한 번 박고 그리고 3번 차가 박아서 밀어서 또 박거나 혹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한 번 더 갔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충격이 2번 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게 3번 케이스예요. 요 경우에 1번 차의 대인은 2번 차에서 50% 해주고 3번 차에서 50% 해줘요. 2번 차의 대인은 마찬가지로 3번 차가 50%를 해줘요. 자, 1번 차의 대인을 2번이 다 해주냐 2번과 3번이 나눠서 해주냐의 차이는 3번이 2번을 충돌해서 2번이 1번을 다시 충돌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를 분석하고 보험금을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3번 차 내가 3번 차는 운전자예요. 아무 의미 없어. 대인 한 명 달리나 두 명 달리나 똑같아요. 네. 왜냐 일단 내 앞에 운전자가 더 많이 다쳤을 거거든 보통은. 그러면 두 사람이 병원을 가요. 1번 차량 운전자랑 2번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가요. 그러면
두 사람 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할증되고 한 사람만 가면 10만 원 할증되고 한 10명 가면 100만 원 할증되고 그거 아니거든. 1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다친 사람 한 사람 그거 기준으로 그냥 할증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 제가 그냥 대부분의 사고 얘기하는 거 큰 사고 말고 대부분의 그냥 한 2주 진단, 3주 진단, 요추부 경자, 뭐 염자, 경부 염자, 뭐 그냥 뭐 머리 아픈데요, 목 아픈데요, 어깨 아픈데요, 그냥 허리 아픈데요, 이런 팔 좀 저린데요, 이런 그런 사고에서는 뭐 2명 가나 1명 가나 어차피 다음 보험료 할증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 없는 게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박아, 이 차를 밀려가 이 차를 박았니 안 박았니 이거는 사실 이 운전자한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고는 정확하게 내가 물어줄 건 물어주고 안 물어줄 건 안 물어줘야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다중추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박았다. 그럼 얘가 먼저 박고 내가 박았느냐? 혹은 내가 박아가지고 밀려가 이 차를 박은 거냐? 혹은 얘가 먼저 박고 얘는 떨어져 있는데 내가 얘만 박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현장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고 조사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줄 거만 물어주면 되는 거지 물어주지 않아도 될 것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보면 어차피 똑같다 치지만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현장에서 얘기를 처음에 잘 들어두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 출동자가 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 났는데요. 앞에 차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저 차는 저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자, 다중추돌 사고 한번 알아봤고요. 이 외에도 차량 세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상황의 어떤 사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이런 유형이에요. 섰는데 그냥 둘 다 섰는데 뒤에서 밀었거나 이 차가 쿵 박고 이 차가 쿵 박았거나 보통 두 대는 같이 또 충격을 받아요.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두 대가 떨어져 있는데 얘가 얘를 박았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 사고 문의 시 매너.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와요. 밥 먹고 있는데 전화 오고요. 자고 있는데 전화 오고요. 고객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전화 오고요. 저도 영업하는 사람이거든요. 현대해상에서 저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저 고객하고 상담해가지고 보험 받아서 돈 받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이에요. 이거 강의 찍어서 돈 버는 거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사고 문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제 전화번호 모른다고요? 초반에 거 보면 있는데 010-2245-6655번입니다. 문자를 보내세요. 유튜브를 봤는데요, 뭐 밴드에서 봤는데요, 뭐 어디서 봤는데요. 내용을 보니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길게 안 적어도 돼요. 밴드에서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런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시간이 될 것 같으면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은 상담 중이니까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라든지 답을 드릴 거예요. 제발 좀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제가 사고가 났는데요,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뭐 어쩌자고. 나는 밥 먹고 있는데 밥 다 뿌는데. 자, 본인은 답답하니까 알아보러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고객이 사고 났는데요. 자기 사고도 아니야. 자기 고객한테 자기가 안내해 주는데 나한테 물어서 안내해 주겠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시간 되냐라고 묻지도 않고 전화 대뜸 해가지고 물어요.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요. 이렇게. 근데 제발 부탁해요.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뭐 답을 하지. 전화하면서 그래서 사고 이렇게 난 거죠? 제가 이렇게 사고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막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고 문의하시고 도움됐다 싶으시면 씹은 커피 한 잔 쿠폰 하나라도 보내주시든가. 미안하지 않아요? 내 시간을 뺏은 게? 나는 뭐 아무 때나 그냥 상담만 해주는 사람인가? 저도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고 문의하셔도 되는데 제발 문자 먼저 보내시고 이런 사고건으로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보내주세요. 혹은 유튜브에 그냥 댓글로 남기세요. 그러면 이제 댓글에 답글 드려요.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담은 거 보면요. 질문이 두세 줄이면 댓글은 한 네다섯 줄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요. 하니까 궁금하시잖아요. 빨리 답을 얻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조금만 누르고 먼저 문자 보내고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매너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하신 분들 많아요. 사고나 보험이나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 심정이 제가 이 몇 안 되는 영상 몇 개 올리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매너 좀 지키는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중추도 사고 분석. 네.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보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물려줄 거만 물려주고 안 물려줄 거는 안 물려줘도 되는 그런 분석. 초반의 현장에서 이거는 잡아내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근의 보험통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